특징대명사, 슈메르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세 개의 품사들, 명사, 형용사 그리고 동사가 구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세 품사들은 그들의 어감과 음절을 변화시켜 달라지지만 슈메르어에서는 이들의 문장 안에서 위치한 그것이 그 말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 따라 가지고서 그게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 불어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불어에 클리어 마운틴 하면은 아름다운 산이지만 마운틴 클리어를 하면 뭐냐면 밝은 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말이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는 것과 함께 의미도 그만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런 점이 이제 슈메르어에서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 명사는 그 자체로서의 구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어느 위치에 있는 따라서 그게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에서 동사가 명사가 될 때 울다는 쉐긴데 울기가 되면 보시면은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돼버리면 붙어버리면 이거는 뭐냐면은 울다가 아니라 울기. 그러니까 동사가고만 부사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쿠와 같이 동사 먹다도 되고 명사 음식도 돼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되는 것이 그것은 음식이라는 명상도 된다는 거죠. 나그는 마시다인 동시에 음료수도 된다는 거죠. 마갈은 넓인 동시에 널리다는 뜻도 있다는 거죠. 슈메르어 명사의 경우 교착 언어의 특징이 뚜렷하다 이같이 결혼식에서 둘러리 즉 신부를 뒤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닉, 미, 무엇을 그에 뒤따르다 신부를 이렇게 할 때 세 말이 분리되지 않고 교착되어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세 말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되는데 신부가 누구를 뒤따른다. 그럴 때 할 때 그 결혼식 할 때 신부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구를 뒤따른다 할 때 이 세 말들이 분리되지 않고 다 붙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를 공부해 볼 것 같으면 동사하고 목적어하고가 주고 어떤 데는 그만 다 한 단어한테 이게 붙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무카, 페이싱 무엇을 마주 본다. 그다음에 she, 디렉션. 이건 그러니까 she, 무카, she 이렇게 하면 해 뜨는 방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분리되지 않고 그게 다 한 단어로 붙어 있다는 거죠. 세 말의 교착된 상태로 표현된다. 그래서 슈메르는 일본어와 같이 단수와 복수의 구별도 없고 남성과 여성한 구별도 없고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인구어하고는 판이하기 다르고 바로 이제 슈메르어, 일본어,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 언어 특징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어에서는 명사와 대명사의 구별이 분명한데 슈메르어와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슈메르어의 마는 1인칭 단수 대명사인데 이것은 매, 마의 변형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변형들은 마의 플러스 이의 주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어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 제 자신을 의미하는 마는 미의 이 변형입니다. 그래 1인칭 단수 대명사인 마로는 남성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보통 명사인데 그것이 곧 또 고유명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람한데 그 사람이라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이름도 될 수 있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 미다, 지마, 에주마 등이 모두 장소를 지칭하는 대명사인데 구마는 여기에서 혹은 이곳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우마는 저곳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슈메르어의 무는 나의와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이다. 근데 무다는 또 나와 함께 하다 해서 무는 자기, 투마는 몸종, 추종자. 그러니까 이게가 여기 볼 것 같으면 이게 도대체 대명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명사인지 그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일반 명사하고 고유 명사가 구별도 안 되고 이 보통 명사하고 고유 명사와도 구별이 안 된다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건 슈메르어와 이 일본의 형용사와 부사를 이제 비교한 건데요. 일본어에서는 형용사, 명사 간에 뚜렷한 구별이 없다. 그저 수식어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슈메르어, 키, 두, 이니, 이님. 이건 키는 장소고 두는 조훈, 이님이는 말, 두가는 구술하다. 그럼 이렇게 되면 뭐냐면 말을 구술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메르어의 땅을 가져 구르라고 누를 없는데 길을 돌으라면 이걸 이 세 마리가만 다 한꺼번에 붙어서 돌아올 수 없는 땅 이렇게 하면 동사, 형용사, 명사가 다 붙어가지고만 하나의 명사가 되어버리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쿠라이 요루 어두운 밤 이거 일본어도 바로 이 쿠라이 요루라 할 때 이거는 떨어진 말인 동시에고만 그게 붙어가지고서 어떤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하면서 그건 어두운 밤이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의 요아이 고로코는 약한 심장 그것도 형용사와 명사가 분리되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weak heart지 않습니까? 약한 심장 영어로 말하면 근데 weak heart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만 형용사 명사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부사의 경우인데 크게 만들게 할 때 갈 애쉬 할 때 갈이라고 애쉬는 부사이고 이건 동사 아닙니까? 근데 그걸 붙여가지고서 갈 애쉬라 이렇게 이제 이건 뭐냐면 부사하고 동사하고 떨어지지 않고 붙어가지고 그만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슈르크 이쉬하면 이슬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합성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채처럼 여기 지금 뭐 제가 이게 플러스를 넣어 놓은 것은 이건 분리되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래는 이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요시와라가 일본어와 슈메르어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골자는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명심해야 될 사실은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가 서로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냥 덩어리를 만들어서 덩어리 자체가만 이슬 같이 하면은 이슬하고 명사하고 부사는 합쳐서 두 말인데도 이슬 같이라는 말이고만 하나의 단어가 되어버린다 하는 거고요. 이건 그러니까 슈메르어의 특징하고 일본어의 특징이 같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격이라는 것은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잖아요. 이때 뭐냐면 주격을 표시하는 것. 우리말에서는 있는 어가가 되겠죠. 나는, 너가 이렇게 할 때 주격을 슈메르어의 경우에 주격은 아와 에를 붙여 사용한다. 이건 상당히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거하고도 거의 같습니다. 일본어의 경우에도 방언에서는 아이고 고대에서는 이다. 한국에서는 얻는 이어가 주격에 따라 다르게 붙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철수 교수님도 가장 강력하게 슈메르어하고 한국하고의 통일성을 얘기할 때 어떤 단어가 같은 것보다도 이렇게 주격, 소유격, 목적어가 끝에 붙는 이런 말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와 슈메르어는 완전히 같다고 하는 거고요. 목적격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슈메르어의 경우에는 목적격은 비바벨을 붙여서 표시한다. 슈메르어의 바구에는 그가 그것을 먹다인데 바구에는 그가 그것을 먹다인데 여기서 바는 목적격을 나타내는 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은 그가 그것을 먹는다고 할 때 이 바는 뭐냐면 을에 해당해요. 밥을 할 때 을. 요거는 목적격을 나타내는 토시예요. 이게 뭐 사소한 문장 같지만 그 문장 구조에 있어서 나는 밥을 먹는다 할 때 중국하고 영어는 나 밥 먹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슈메르어는 우리말과 똑같이 반드시
바구에 할 때, 나는 밥을 먹는다고 할 때, 이 바라고 하는 목적격 토시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건 그러니까 일본이나 오라고 그러죠. 소유격은 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목적격은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그 일본어에서, 그러니까 을과 같은, 의와 같은 목적격, 소유격, 이걸 수메르에서는 반드시 붙여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말과 슈메르를 비교할 때 전혀 귀에 거슬리는 이런 토시 같은 것이 자꾸 나타날 때 중국어 하는 사람들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주 다반사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바 카담바는 내가 그림을 그리다인데, 여기서 여기 봐세요. 바, 내가 그림을 그리다. 바, 바, 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걸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 토시이다.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 이 슈메르어에는 소유격, 목적격, 주격, 토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결이라고 우리가 한자를 적을 때 의는 을 이렇게 옆에 이 토를 붙이는, 토시를 붙이는 걸 구결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결로 사용하는 언어들이 일본의 가나카나의 원조다 하는 이런 설도, 을을 할 때 이 바가 슈메르의 목적격에 붙는 토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대표적인 소유격에 붙는 토시가 있어요. 그게 에케예요. 혹은 또 뭐냐면 악기를 하기도 하고 그냥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의에 해당하겠죠. 나의 할 때 소유격에. 예를 들어서 슈메르의 집, 루갈, 아는 사람의 집, 루갈이라는 사람의 뜻이에요. 애는 집이에요. 그 사람의 집 할 때, 그 집을 할 때, 이 아가 바로 여기 루갈이 집, 사람이에요. 집이에요. 집, 사람, 의 이렇게 돼. 집, 사람의. 이걸 어떤 면에서는 영화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House of the Man 이렇게 그 사람의 집 할 때. 그렇지만은 여기에 소유격에 해당하는 아를 붙임으로써 누가 무엇을 소유한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루갈 할 때 이 루갈이 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를 갖다가 에에다 붙이면 어떤 집의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집의 사람. 예. 그러니까 이 아는 소유격의 격을 나타내는 거지만 그 어떤 명사의 끝에 붙어서 소유의 주격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일본어 와는 난데, 와다고시와 할 때, 그러면 그때 이거 보세요. 와아 이렇게 하면, 와아 하면 지금 나의가 된다는 거예요. 아가 이 소유격 토시니까. 이게 바로 와다고시와 할 때 이 와가 바로 이 같은 이런 그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슈메르가 한국어 그다음에 일본어하고 얼마나 가깝다고 하는 거. 이런 사소한 이 토시 사용법에서 아주 여실히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어나 또 구라파어하고 슈메르를 연구하려 하더라도 서로 단어는 같은 게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이 사소한 이 격을 나타내는 것, 주격, 소유격, 목적격, 격을 나타내는 여기에 와서는 결국은 슈메르어하고 다른 언어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어순의 문제에 있어서 슈메르어에 응하는 명사나 형용사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같아서 문맥상에서 그것이 동사인 것을 구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동사이냐 하는 것은 문맥상을 보고 그게 동사이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을 뿐이지 영어같이 주격과 목적격 사이에 반드시 동사가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라는 것은 사용될 때 위치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이 독일어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이 동사라는 게 맨 끝에 가서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사가 어디 붙는다는 것은 사실상 규칙이 없어요. 바로 그러한 불규칙적인 것이 슈메르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 여기 보세요. The house for God, I it for him build. 이게 말이 어떻게 되냐면 슈메르어에서 신을 위한 집을 나는 그를 위해 지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는 I build a house for the God 이걸 말 그대로 읽으면 집, 신을 위한 나는
그를 위해 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슈메르의 지금 말하는 어순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거 슈메르하고 뭐 우리하고도 이거 뭐 이웃 사촌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또 영어하고도 같은 것도 아니고 꼭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말을 또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을 그냥 막 뭐 어순에 상관없이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 나열을 해놓고 어느 것이 주격이다, 어느 것이 목적이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 격이 붙어서 주격이나 목적격 이렇게 소유격이 붙으니까 누가 무엇을 짓는다. 그때 짓는 주체와 지어지는 객체가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어와 우리말은 모두 동사가 끝에 온다. 동사와 함께 따라오는 중요한 요소가 접두사와 접미사이다. 그런데 부정사의 뭐 아니다 누가 접두사일 경우도 접미사일 경우도 모두 가능하다. 이게 무우주 하면 no not 되고 아니다. 이게 뭘 아니다 하는 것이 이 앞에 왔어요. 지금 보면. 그렇지만 뒤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It is not city. 우루. 우루라는 것은 우루라는 시도 되지만 도시라는 걸 의미해요. 누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가 아니다. 이렇게 할 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순서 같이 이게 부정사가 이렇게 문장의 끝에 오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슈메르 가운데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이 뭐 아니라는 부정사로 사용이 되는데 바라주는 알지 못한다이다입니다. 그런데 고대 일본어 가운데는 바라가 아니고 마라가 부정사로 사용된 적도 있습니다. 금지사 가운데 슈메르어에는 나가 있어요. 무엇을 하지 마라 할 때 우리말에도 예를 들어 하지 마라 할 때 마가 그대로 부정사로 사용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뭘 금지어로 사용될 때에는 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슈메르, 일본어, 한국어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마로도 되고 나로도 되고 나 파대 이렇게 하면 말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 부정사가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올 수도 있다 하는 거니. 그래서 고대 일본어에도 영어와 같이 부정사가 무슨 no나 not 할 때 그것이 동사 앞에 와야 되잖아요. 이 동사 앞에 오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슈메르의 나남은 to be에 해당하는데 나타남을 의미한다. 나남. 지금 꼭 우리가 사용하는 말하고 같아 보입니다. 지금 그렇게 일본어 동사에 들어있는 슈메르 어근들과 의문사, 이 퀘션 마크, 단순한 동사 어근이 일본어에서는 복잡해지는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명의 이동과도 관련된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이 자꾸 이동을 하면서 동사의 어근들이 아주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 명사는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의 말에다가 다양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다 보니까 불연 말마다 다른 말을 만드는 대신에 하나의 말 속에 그냥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 영어에 커스터머 하면 그게 뭡니까? 뭐 풍속이란 뜻도 있고 생활이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옷이란 의상이란 뜻도 있잖아요. 커스터머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와 같은 이제 현상들이 슈메르어에서 일어난다. 여기 슈메르어와 일본어에서 구, 검, 일본에서도 똑같아요. 슈메르어 우, 배고프다, 비, 헝그리, 배고프다. 구, 이건 뭐냐면 실타래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이 일본은 쿠루라고 그러고, say, you, say, 뭐 이런 등등 말 같은 경우는 일본어하고 슈메르어가 거의 이렇게 유사해 봅니다. 위에 제가 한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슈메르어와 일본어 간에 수사 비교하는 거예요. 수사. 그러니까 두 언어가 같다면은 반드시 하나, 둘, 셋은 이 수사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로 이제 요시와라는 일본어 수사하고 슈메르어 수사를 비교하고 있어요. 첫째 이제 이 하나, 일. 슈메르어로 이런 아쉬, 디쉬, 대쉬, 딜리, 딧, 이고 라고 하는데 요시와라는 일본어로 일에 해당하는 말들을 다음과 같이 읽어간다. 디치, 티쉬, 이게 지금 히타켄 전부 일자가
일자가 이게 들어가는 말들을 좀 일본 말들을 이렇게 다 이게 적어놨는데, 제가 이제 이 착안한 점은 이 슈메르인들이 이를 가지고 아스라고 그랬다. 아스, 예, 아스. 이 점에 있어서는 지금 그 일본도 이게 같은 것 같아요. 예, 슈메르는 아슈, 일본도 아침, 그 다음에 뭐 아사히 이렇게 할 때 아스 할 때 그건 아침, 처음, 첫 번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그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보면은 고대에 사용하는 수사가 몇 개가 남아 있어요. 그 가운데 일이 남아 있어요. 바로 거기서 아스라고 그랬어요. 아스. 예.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 둘 하기 전에 이 아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아스는 한국의 슈메르에서도 이 아쉬라고 했다는 거죠. 처음 일을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점에서는 제가 그 책에서 해놓은 거나 그 요시와라가 얘기하는 거나 아스를, 슈메르의 아스를 일본어의 아쉬를 같다고 한 것까지는 다 좋았어요. 예. 그 다음 봅시다. 자, 이를 민우, 메누, 임마라고 하는데, 이 밖에 탑 둘은 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본어로는 둘은 hen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m과 m은 서로 교차되기 때문에 hen이라고 했지만, 교차되기 때문에 m으로도 발음이 교차돼서 바로 슈메르의 민우, 메누, 임마와 결국은 같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이 두 분을, 두 번째 이를 두고서 이 일본어는 hen이라고 했는데, hen이라고 했는데, 그 h라는 것은 m과 발음이 교차되기 때문에 슈메르 민우, 메누, 임마가 그 일본어의 hen과 같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삼국사기 이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밀이라고 했어요. 빽빽할, 밀양할 때 빽빽할 밀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밀. 예.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를 가지고 아시라 한 데서, 그건 이제 그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같죠. 그 반면에 이를 가지고는 민우 했는데, 바로 그 이 요시와라는 hen이라는 말에서 h라는 발음을 m이라는 발음으로 바꿔 놓으면은 결국 같다 그러는데, 우리 고대어에서는 이를 가지고 밀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 고대어에서 이가 결국 슈메르하고는 거의가 h음으로 발음 바꾸기 전에 밀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를 가져, 이를 투를 뭐라 그러면 둘이라고 하잖아요. 둘 할 때, 이 조철수 교수는 바로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이 여담이 이제 나옵니다만은, 슈메르어로는 이를 아시라 하고 디시라고 데시라고 디로 변해버려요. 디드, 딜리, 이런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숫자를 이야기할 때 한 두어 개, 두 서너 개, 대여섯 개 이렇게씩 인접하는 숫자끼리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잖아요. 이런 현상이 슈메르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이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라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곧 동시에 둘로 됐다는 거예요. 둘을 의미할 때나 하나를 의미할 때나 한 두어 개 하는 식으로 그걸 같이 사용했다고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지금 슈메르어에서 이를 가지고 애쉬라고 하는 동시에 그 딜리라고 했다는, 이것은 곧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 둘이라고 하는 말하고 결국은 같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어 수사하고는 이 슈메르어하고 거리가 멀고 우리하고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시와라는 바로 그 이 숫자 2를 일본어는 hen이라고 했는데, m과 h는 서로 자음 교차가 되기 때문에 이 hen이나 결국 민이나 같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어 수사 2는 슈메르 민과 같다는데, 우리는 삼국사기 자체에서 밀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하나를 딜리라고 할 때 그거는 둘이라고 됐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인접한 수사끼리는 그만 발음이 교차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를 둘이라 하기도 하고 둘을 하나라 하기도 하고 둘을 셋이라 하기도 하고 셋을 둘이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접한 수사끼리는 발음이 서로 교차되는 현상. 이래서 그 아쉬와 함께 딜리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둘과 이렇게 같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삼을 슈메르어는 애쉬, 이쉬, 아무시라고 하는데 시카마는 오후 3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쉬라는 것은 바로 3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슈메르어의 애쉬, 이쉬는 지금 일본말에 그 시하고 그 일본이 있지, 니, 산 이렇게 할 때 뭐 산시 이제 뭐 네 번째가 이제 이 시가 되겠네요. 그렇게 할 때 결국은 그 이 바로 이제 이것은 우리 말에 지금 남아 있는 3을 셋 할 때 에시, 이시, 아무시 하고 이렇게 같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슈메르어 사를 슈메르어는 리무라고 하는데 일본어는 오리도끼라고 해서 오가 탈락되면서 리가 남는데 그것이 슈메르어의 리하고 어근이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 4를 또 복원했습니다. 슈메르어 5는 이 혹은 이하인데 일본어는 50을 일소로 하고 소는 10을 의미하기 때문에 슈메르어와 일치한다고 본다. 삼국사계에는 다섯을 갖다가 이야 혹은 우라 그랬어. 소우자 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건 지금 삼국사기에 얘기해서는 다섯이나 슈메르어에서 얘기하는 이 오라는 말이나 이건 발음은 이거는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중요한 건 1, 2, 3, 4, 5를 다 이 복원했는데 제가 볼 땐 요시와라도 굉장히 치밀하게 설득력있게 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같은 삼국사기에 우리나라 고대 언어 속에 우리나라 수사가 남겨져 있고 거기에 발음이 남겨져 있다고 하는 이 점에서 우리는 훨씬 더 슈메르어 수사와 한국어 수사가 더 같고 인접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제가 써놓은 그 수사 비교를 조철수 교수가 굉장히 어간 분석을 해가면서 구체적으로 해놨는데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제 중요하고는 1, 2, 3, 4, 5까지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고구려 이 삼국사기 고구려 옛 언어하고 슈메르어 언어는 거의가 같다고 복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5까지만 하고 6부터는 합성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6 같은 경우는 5, 하나, 7은 뭐냐면 5, 둘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8은 5, 셋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마야인들이 수세마는 법하고 완전히 같다. 마야 사람들도 5가지만 계하고는 6부터는 5, 하나, 7은 5, 둘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이 점이 이제 슈메르인들과 같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이 삼국사기에 볼 것 같으면 6은 뭐냐면은 이야 아스예요. 그러니까 5에다가 하나 해서 이야 아스 해가지고 그걸 합성어 시켜가지고 6이 됐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 수의 체계에 있어서 기수법에 있어서 그 슈메르어하고 우리 하고는 같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초고대의 문명하고 근동아시아의 이 문명하고 원동아시아의 이 문명이 언어에서 이렇게 이 근접성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에서는 아직도 호기심 차원이지만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